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8번 문제.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시간 t일 때 두 물체 A, B로 분리되어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자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B의 질량은 m이다. 이때 A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A의 질량을 모르니까 일단 라지 M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분열되기 전에, 분리되기 전에는 라지 M 플러스 스몰 M으로 함께 움직이겠죠. 그리고 속력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먼저 B의 속력은 5V가 될 테고요. 그리고 A의 속력은 2V가 되겠네요. 그리고 함께 움직일 때는 3V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었죠? 충돌 전의 운동량 합과 충돌 전과 충돌 후 운동량 합이 변함이 없다 라는 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그래서 충돌 전 라지 m 스몰 m이 얼마의 속도로? 3V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얘가 충돌 후 2 라지 mv 플러스 5 스몰 mv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풀었으면은 3 라지 mv 플러스 3 스몰 mv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라지 mv는 2mv가 되니까 라지 m은 얼마나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2m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몇 번이야? 그래서 3번이죠. 요거는 이 운동량 보존 법칙만 정확히 알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79번 문제, 서술 문제네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질량이 같고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와 A는 정지하고 B만 운동할 때 B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시오. 차근차근 해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는 물체 A가 V로 움직인대요. 그쵸? 정지해 있는 똑같은 질량의 M이라고 할게. B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대. 그러면 충돌 후에는 A하고 B가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는 때와, 그쵸? 이번에는 A는 정지하고 B만 운동할 때. 자, 똑같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번에는 A는 정지하고 B만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걸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먼저 마찬가지로 구분할 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어떻게 되죠?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얘의 충돌 후의 운동량의 속도를 A, B의 속도를 함께 움직이니까 V1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얘는 그리고 정지하고 있어. 그러면 충돌 전 얼마야? MV는 충돌 후 M이니까 얼마야 되는 거야? 2M이 V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V1 충돌 후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V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우리가 A가 B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에는 그때 속도가 2분의 1 V로 될 테고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충돌 전과 충돌 후를 구분해서 합을 구해봐야겠죠? 충돌 전은 마찬가지로 MV야. 충돌 후는 얘가 V2라고 할게, 선생님이. 그치? 근데 얘가 정지하고 있으면 얘의 속도만 있을 거 아니야. MV2가 같다라는 거잖아. 그럼 V2는 뭐가 되는 거야?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의 경우에는 2분의 1 V로 움직이고, 두 번째의 경우는 이 V라는 속도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어떻게 했어? B의 속력을 풀이 과정과 함께 스포하시오, 설명하시오. 그러면 따라서 B의 속력은, 그쵸? B만 운동할 때가
그쵸? 이 아래인 경우 B가 운동할 때가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의 2배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B의 속력을 지금 프리가지와 함께 비교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결론을 내면 되겠죠.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이 말뜻, 언어적 능력이 조금 필요해요. 알겠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80번 문제 풀겠습니다. 그림은 수평면에서 압축된 용수철을 넣고 연결한 수레 A와 B를 수레 끝에서 수레 멈추개까지 거리가 L이 되는 각각 L이 되는 위치에 놓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는 수레의 질량을 달리하며 A, B가 수레 멈추개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질량을 달리했을 때 그때 걸리는 시간을 각각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먼저 우리 질량 m일 때와 2m일 때, 그쵸?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t고요.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몰라요. 가라가 나와 있는데 t'이라고 놓을게요, 선생님이. 오케이. 그리고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거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m이고, 그쵸? 이건 뭔지 몰라. 라지 m이라고 놓을게요, 선생님이. 라지 m이라고 놓았을 때 그때 걸린 시간이 얘는 4t가 되고요. 얘는 t가 된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는 건데 아마 이 문제는 또 운동량 보존 법칙을 또 이용해서 풀면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였었죠? 충돌 전 운동량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 합은 보존되더라. 그러면 충돌 전은 0이에요, 얘들아. 왜? A와 B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멈추고 있잖아. 그러다가 충돌 후에는 원 보는 거야, 지금. A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B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A의 질량은 m이고, B의 질량은 2m이야. 그리고 이때의 속도가,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시간도 나와 있고, 거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t라는 시간 동안 l만큼 움직였고요. 반면에 B의 속도는요, T'이라는 시간 동안에 L만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얘네의 값이 뭐하다고 지금 같아야 된다고요. 왜? 0이 되려면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이 크게 같아야지 방향은 반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표를 해보면 n 곱하기 t분의 l은 2n 곱하기 t 프라임 l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지 같아질까요? 바로 2t가 돼야죠. 그래야지 이가 약분되죠. 그래서 이 t'은 얼마가 된다? 2t가 되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조건에서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도 똑같이 하면 되죠. 두 번째도 충돌 전에는 0이야. 충돌 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이고 A는 B는 이렇게 움직여서 얘네들이 뭐가 된다? 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B의 질량은 스몰 m이고 얘는 뭔지 몰라. 그리고 A의 속도는 4t분의 L이고 얘는 t분의 L이야. 그럼 똑같이 한번 적용해보면 m 곱하기 4t분의 L은 스몰 m 곱하기 t분의 L이야. 같아지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4 스몰 m이 돼야죠. 그래야지 같아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t 4m 2t 4m은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면 바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게 85번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85번은 우리가 충격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각각 V의 속도로 운동하던 A, B가 벽에 충돌한 후 정지할 때까지 A, B가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A라는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벽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나타낸 그래프, B라는 물체가 운동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의
그 힘과 시간에 따른 힘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B를 M이라고 쓸 때 A는 EM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속도도 V로 같아요. 그러면 정지할 때까지니까 얘의 운동량이 0이 될 때까지야. 그러면 EMV라는 만큼이 바로 충격량이 될 테고요. 이만큼 변했으니까. 얘는 MV가 0이 될 때니까 MV가 바로 충격량이 되겠죠. 그럼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을 구할 수 있죠. 자, 기억.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는 충격량이죠. 그러니까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이죠. A, B가 받는 충격량의 방향은 서로 같다. 그렇죠. 둘 다 멈추기 위해서 반대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반대편 방향으로 충격량이 가해지는 거죠. 이유는 맞는 말이죠. 디귿. 물체가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의 3배이다. 자, 이렇게 충격량을 지금 얘기했는데 봤더니 A라는 것은 ET라는 시간 동안 충격량 I는 FT잖아. 그치? 얘는 ET라는 시간 동안 이 A의 힘을 받는 거고 얘는 3T라는 시간 동안 FB가 받는 거죠. 그럼 이걸로 우리 FA와 FB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FA는 ET분의 EMV가 될 테고요. FB는 3T분의 MV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약분되니까 이렇게 되고 요 차이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야?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A가 B의 3배가 되는 게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힘, 시간 그래프를 분석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꼭 연습하시고요. 아래쪽부터 볼게요. 벽이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A가 충돌할 때가 B가 충돌할 때 2배이다.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의 2배이다. 맞는 말이죠. A, B가 받는 충격량은 같지 않죠. A가 더 2배 크다고 했죠.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A가 B의 2배이다. 당연하죠. 왜? 이 그래프의 이 면적이 뭘 의미하는 거야?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충격량이 2배라며. 그 면적도 2배가 되는 거 맞는 말이죠. 답은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와 C를 향해 V0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충돌한 후 A는 정지하고 B와 C는 한 물체가 돼서 5분의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수평면에서 C가 정지하고 있는 A, B를 향해 자, 그림 나는 수평면에서 C가 정지하고 있는 A, B를 향해서 V0의 속력으로, 여기서부터 봐야겠네요. C가 V0의 속력으로 정지하고 있는 A, B에게 부딪히고, 그리고 C는 정지하고, A, B는 한 속 덩어리가 되어서 2분의 V0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건 무슨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서 모두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보존되고 있죠? 그러면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 그대로 쓰면 돼. 그쵸? 가부터 볼게요. 충돌 전 어떻게 되죠? A가 있는데 A의 질량은 MA가 나왔잖아. 그치? MA가 V0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B하고 C는 정지하고 있죠? 그쵸? 충돌 후 A는 멈추고 B하고 C는 함께 움직인다고 했을 때 MB, MC가 되겠죠. MB, MC가 어떻게? 5분의 V제의 속력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식이야. 그쵸? 두 번째, 나에서는 C가 움직이고 있죠, 이번에는. MC가 얼마의 속도로?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그리고 AB는 멈추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C가 멈추고 AB가 어떻게? MA 플러스 MB가 얼마의 속도로? 2분의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이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한다는 거야? MA, MB, AC, B를 구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간단히 보면 되죠. 지금 그쵸? 이 식에서 MA, V0는 그리고 항상 5로 쓸게 이렇게 그래야지 그 분모가 없어질 테니까
MBV0 플러스 MCV0의 속도가 나올 테고요. 그 관계식 나올 테고요. 얘도 이 없앨게 그냥 이 MCV0는 MAV0 플러스 MPV0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하나의 그 미지수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여기서 MBV0를 한번 없애볼까요? 그러면 MBV0 대신에 이거 넘어가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MCV0 빼기 MAV0 플러스 MCV0가 되겠죠? 이게 5MAV0가 되겠죠? 그러면 MA로 넘어갈게요. 6MAV0가 될 테고 남은 거 3MCV0죠? V0를 별로 없어지니까 MA는 MC로 정의하자. 그 MC는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MA가 되는 거죠? 그럼 C와 A의 관계를 잡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M, 딱 봐도 MB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MA에 정리하면 그게 나오겠죠? 그걸 하자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C를 없애야겠다, 이번에는. 그치? C를 없애서 이거 대입해볼게요, 선생님이. 다시 넘어와서 OMAV0는 MBV0 대신에 요거 들어와야 되니까 2분의 1 값 들어올게요. 2분의 1 MAV0 플러스 2분의 1 MBV0가 되겠죠. 그리고 MB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MA에 대해서 묶어주니까 넘어올게요. 2분의 9 MAV0는 그리고 얘 더하니까 2분의 3 MBV0 그쵸? 2분의 1 없어지고 MBV0 없어지고 MB에 정리하니까 MB는 그쵸? 3 하니까 3MA가 되겠네요. 오호, 그러면 3MA야. 그럼 MA가 있고. 그러면 비율이 1대 3대 2분의 1이죠. 그럼 2대 6대 1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한테 실수가 있네요. 요거에 넘어올 때 MC에 대해 정리하니까 3 밑으로 오면 이게 2가 돼야죠. 2분의 1이 아니라 2가 돼야죠. 그럼 1대 3대 2네요, 그냥. 그쵸?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식만 세우면 나머지는 그냥 수학적, 아주 기본적인 산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9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운동하던 물체 A가 정지했던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나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력 V로 움직이던 B가 정지했던 A에게 운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 A는 M, B는 EM이고 충돌한 후 A와 B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하였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뭘 해야 되겠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먼저 가에서 충돌 전 MV만 있어. B는 없어. 그렇지? 그리고 함께 운동한다고 했잖아. 한 덩어리가 돼서 M 플러스 EM이 한 덩어리가 돼서 V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근데 이거 굳이 빨리 풀 수 있죠. 같아지려면 V 프라임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1 V가 돼야 돼. 아, 함께 움직이면서 3분의 1 V로 움직이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똑같이 나도 해보면 EMV가 그쵸? B죠? A야? 충돌 전이고 충돌 후 얘는 같이 움직여서 EM하고 M 더해서 V2' 하자. 그러면 EMV 3MV2'이니까 V2'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V가 되는 거죠. 아, 함께 움직이고 나서 얘는 3분의 2V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억, 충돌한 후 B의 속력은 가와 나 같다. 아니죠. 충돌한 후 B의 속력은 가에서는 3분의 1V, 나에서는 3분의 2V가 되는 거죠. 다른 거야. 니은 충돌 과정에서 A가 받는 충격량은 가와 나 같다. 자, A 입장에서 봤더니 MV야. 그쵸? B, 그리고 함께 움직여서
3분의 1 V가 됐대. 그러면 V라는 속도에서 3분의 1 V가 있으니까 총 얼마만큼? 이쪽 3분의 2 mV만큼이 지금 충격량이 작용해서 A 입장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반면에 여는 0이었다가 얼마큼 됐다는 거야, A가 지금? 3분의 2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거잖아. 3분의 2 속도. 그러면 어떻게? 0이었다가 3분의 2 mV만큼이 증가한 거죠. 그러면 3분의 2 mv, 3분의 2 mv 각각 크기는 같지만 중요한 게 얘는 지금 이쪽 반대 방향으로 속도가 줄어든 거고, 그쵸? 얘는 지금 0이었던 게 이쪽 방향으로 좀 속도가 늘어난 거야. 충격량은 이 방향이 얘는 왼쪽이고 얘는 오른쪽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야. 크기는 같지만, 그치? 방향이 반대라는 거지. 이게 조금 그래 틀린 말이야. 되게 헷갈릴 수 있죠. 크기는 같아. 다 풀어놓고 틀리면 안 되겠죠. 방향이 반대여서 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디귿, 나에서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변하는 크기는 A, B가 같다. 운동량이 변하는 크기. 자, A는 운동량 0에서 방금 3분의 2mv로 된 거고요. B 입장에서는 2m이 V라는 속도로 2mv가 함께 움직여서 얼마가 되는 거야? 2m이 3분의 2V로 된다는 거잖아. 그럼 곱하면 얼마야? 3분의 4mv죠. 그럼 운동량이 변하면 얼마큼 변한 거야? 3분의 2mv만큼이 변하는 아니죠? 변화량의 크기가 A도 3분의 2mv고 B도 3분의 2mv로 크기가 같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은 맞는 말이야. 2번은. 그쵸? 크기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도 같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5점에 가만히 놓은 물체가 여기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자유낙하하여 P점과 Q점을 지나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P는 O와 Q의 중간 위치점이다. 자, 그랬을 때 O에서 P까지, P에서 Q까지 각각 물체가 받는 충격의 크기를 I1, I2라고 할 때 이거의 비율을 구해보아라 라는 얘기죠. 자, 지금 얘는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했던 물체가 P에서 속도가 빨라지고 Q에서 속도가 더 빨라졌겠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뭐가 주어져 있냐면 같은 거리가 주어져 있대. 그러면 우리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에서 지금 시간 대신 시간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S 값만 주어져 있잖아요. A 값은 알고 있고. 그쵸? 그리고 V0 값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번째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자유낙하한 운동하는 거에서는 이 A 대신에 뭐가 되는 거죠? 중력가속도 G가 되고요. S, 뭐 여기서 H만큼 합계 생김이 H만큼 이동한다고 했을 때 처음 속도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V라는 것은 루트 EGH라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더라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P점을 지날 때 속도를 VP라고 하고요. Q점을 지날 때 속도를 VQ라고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VP일 때의 속도는 루트 EGH가 되는 거고 VQ의 속도는 루트 EG 대신에 얼마만큼 EH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GH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각각의 요 VP와 VQ의 속도를 구했습니다. 자, 내가 이걸 한 이유는 뭐냐면 충격량의 크기를 I1, I2라며. 근데 충격량을 바로 구하지 말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I1, I2를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O에서 P까지의 운동량의 변화량, P에서 Q까지 운동량의 변화를 각각 구해야 되는데 방금 뭐라 했어? 운동량의 변화량 M, 델타, V로 구하면 되잖아. 0이었던 게 요만큼 변한 거죠. M이라는 값 질량이 어떻게? 루트 2GH만큼 변한 거고 얘도 M이라는 애가 그쵸? Q일 때의 속력이 얼마냐면 P와 Q잖아. 그러면 Q일 때의 M이고 루트 4GH인데 그대로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얘는 0에서 요만큼이니까 요 5P까지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것만큼 빼줘야지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묶어주니까
어떻게 m 루트 2GH로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루트 2 빼기 1이 되겠죠. 오케이? 이거 수학이야. 여기 이게 루트, 이거는 사실 뭐야? 루트 2, 루트 2GH로 바꿀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이걸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니까 루트 2만 남는 거죠. 혹시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OP일 때는 지금 요거, PQ일 때는 이렇게 지금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I2분의 I1이라고 했으니까 해봐야지 뭐. M 루트 2GH, M 루트 2GH,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 내가 왜 이걸 묶어줬냐면 서로 약분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유리화해야죠. 유리화해야죠. 분모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유리화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지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써야죠, 선생님이.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사실 이것도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이해했냐 안 했냐로 우리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법칙 마지막 문제입니다. 95번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빗면 아래에 정지했던 물체 A와 B에 각각 F라는 힘을 이용해서 S만큼 이렇게 들어올렸대. 이동시켰대. 그때 A의 질량은 EM, B의 질량은 M이래. S만큼 이동하는 동안 A, B가 받는 충격량 같다. 또 중요한 얘기 나왔죠. 충격량 같다더라. 정지했던 게 충격량 같다더라. 라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힘 F를 가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여기 충격량이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야 돼. 힌트가 이거죠. 근데 지금 이미 질량이 2배 차이야. 그럼 같아지려면 얘의 속도가 2배가 빨라야죠. 얘가 V라고 했을 때 얘는 EV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운동량 변화량이 같고, 그래야지 충격량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쵸? 오케이? 그래서 B의 속력이 A의 2배이다. 또한 또 하나 힌트가 같은 S를 갖대요. 그렇죠? S만큼 이동했을 때 우리가 걸린 시간은 지금 안 나와 있어 지금. 걸린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같이 동시에 그런 얘기가 없잖아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A가 요만큼 걸린 시간, B가 여기까지 오를 때 걸린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 0에서부터 V로 왔고 0에서부터 2V로 왔으니까 등가스 분명이죠. F 일정한 힘을 통해서. 그럼 우리 뭐가 할 수 있죠? 평균 속력이 지금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나는구나. 걸린 시간이 몇 배 차이 난다? 2배 나는구나. 얘가 더 느리니까 얘가 t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된다? 2t가 되더라. 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요 힌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S만큼 이동했을 때 A의 속력은 어떻게 되냐? S만큼 이동했을 때 A의 속력을 구체적으로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F라는 힘을 끄고 있지만 이 중력에 지금 뭐냐면 또 하나의 힘이 또 존재하죠. 여기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바로 뭐냐면 아래쪽으로 이 빗면 이 중력 성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얘를 반대편 스몰 F라고 했을 때 얘가 2배 차이 나니까 이 스몰 F가 되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냐 없냐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충격량이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왜? 0이라는 운동량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 충격량은 I는 FT로 표현할 수 있거든.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T 값을 다 우리 좀 분석해봤잖아. 그럼 A에서 그치? 얘는 위쪽 F고 아래쪽 EF니까 이 F가 어떻게 되냐면 F에서 이 스몰 F만큼이 이게 될 테고 그리고 시간은 얼마? ET만큼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ET만큼. 그쵸? 그게 지금 뭐가 된다? EMV가 된다고요.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 0에서부터 이렇게 EMV가 된 거잖아. 그치?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B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B도 F가 어떻게 되냐면
f에서 스몰 f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은 t예요. 얘가 em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같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겠네요. f-2f 에서 2t 곱한 게 f 빼기 f에서 t잖아. 그럼 tt 약분 되고, 결국은 이 라지 f, 스몰 5는 f 마이너스 스몰 f죠. 넘어가고 넘어가면 f는 넘어가면 3 스몰 f가 되는 거죠. 즉 스몰 f는 3분의 1 f라는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시 지금 우리 기억 풀고 있잖아. A의 속력을 구했으니까 요거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면 f 빼기 3분의 2 f 곱하기 2t는 2mv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얘는 3분의 1 f 2t는 2m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 t라는 값을 선생님이 이렇게 t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뭐냐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쵸? 속력분의 거리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이 t는 속력, 여기가 0이고 여기 2부니까 평균 속력 v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리는 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왜 이걸 굳이 하냐면 t라는 값은 내가 임의로 지금 정한 값이야. 그걸 표현을 쓸 수가 없어. 여기에다가 내가 선생님이 지금 임의로 정한 값이기 때문에 주어진 미지수를 표현을 해야 돼. v값 주어져 있죠. 뭐 v값은 안 주어져 있지만 표현하는 거 보면 되는 거고, s값 주어져 있잖아. 그치? s라는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면 사실 이거는 그대로 대입하면 v분의 es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emv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자, 정리하니까 이 약분 되고 3vfs는 mv잖아. 근데 내가 이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걸 또 해봐야겠죠? 그쵸? 그러면 3mv 제곱은 fs가 되겠네요. v 제곱은 3mfs가 되는 거죠? 루트 씌우면 이거죠. 그러면 지금 이 v값도 내가 임의로 내가 정한 값이지만 m값, 라지 f, s값으로 표현할 줄 아느냐를 물어본 거야. 자, 뭐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죠. 이거 차근차근 해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억은 A의 속력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니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보자. 가속도는 질량분의 F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의 가속도 이렇게 구해보고 B의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A의 가속도. 질량 얼마죠? 2m. 그쵸? 그리고 F는 여기서 F 빼기 EF가 돼야 표현하는 거죠. 그쵸? F 빼기 EF로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이 F, 스몰 F가 얼마 되는 거죠? 3분의 1F죠? 그러니까 F 빼기 3분의 2F가 되니까 결국 얘는 얼마가 나는 거야? 3분의 1F니까 6분의 MF가 표현할 수 있겠죠. 요게 지금 A의 가속도야. B의 가속도 구해볼게요. B의 가속도는 M이야. 그리고 F를 대입해야 되는데 F는 스몰 F 뺀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는 거야? 3분의 2F가 되고 M이니까 결국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분의 2 스몰 F죠. 그럼 얘네들이 얼마 차이 나느냐? 4배 차이 나는 거죠. 곱하기 4 했을 때 떨어지잖아. 2배가 아니라 몇 배가 되는 거야? 4배가 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겠죠. 디귿 S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A가 B의 2배이다. 아까 얘기했지? 이건 바로 풀 수 있죠. 아까 T라고 쓸 때 2T. 처음에 얘기했죠? 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